얼마 전에 팝업에 가서 보여드렸던 제네시스 GB60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색상도 딱 신규 컬러인 트럼소 그린이 적용되어 있고요. 오늘 시승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GB60 중에서 가장 높은 사양이죠. 듀얼 모터 사양이고요. 성능형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 바로 퍼포먼스 사양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옵션 다 더해서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 차량의 가격이 대략 9,300만 원이에요. 쉽지 않죠. 중형 SUV에 9,300만 원. 그동안에 GB60을 시승한 적이 몇 차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싱글 모터로 시승을 했었거든요. 이 퍼포먼스 모델은 또 처음 타보는 건데, 과연 이 GB60 부분 변경 모델은 어떤 느낌을 보여줄 것인지 시승을 해보면서 느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법의 권혁재 PD고요. GB60 퍼포먼스 시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이거를 다시 실물로 마주하니까 정말 고급 소재 많이 썼네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인테리어를 옵션으로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풀 패키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시보드 상단에 가죽 상당히 잘 썼고요. 도어 트림 같은 데도 가죽 되게 푹신푹신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어요. 스웨이드 옵션이 선택 가능한 인테리어 컬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천장 부분까지, 헤드라이닝 부분까지 전부 다 스웨이드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인 그린 색상, 그리고 이 노란 색상, 이것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패키지를 선택할 수 없는 컬러예요. 그래서 직물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느낌도 포근하니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도어 트림 하단, 수납 공간이 있는 데 있잖아요. 대부분의 차량들은 그쪽을 그냥 거친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하곤 하는데 그 부분마저 우레탄 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5, EV6, 아이오닉 6 이것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로서 출범이 된 차량이기도 하고, 가격,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 가격,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급스럽게 넣었다. 팝업 때 가서 되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였어요. 지금 이 차량에도 뱅앤올룹슨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 가격이 싸진 않아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인데, 그런데 이거는 추가할 만한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가 이번에 제네시스 뮤직이라는 음악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너분들이 차량 안에서 음악 들을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인데요. 음성인식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거래 원몰 타임 재생해줘. 음악을 검색할게요. Queens on the line,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가짜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One look given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오디오는 다시 들어봐도 돈 내고 들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진짜 중형 크기의 SUV 안에서 공간감도 상당히 잘 뽑아내고요. 서라운드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시스 뮤직 같은 경우에는 가사 정보 같은 것까지 전부 다 나와주네요.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GB60 부분 변경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배터리 용량의 증대일 겁니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개선해서 기존의 77.4kWh에서 84kWh로 용량이 늘었습니다. 가장 기본형인 싱글 모터부터 해서 이 퍼포먼스 모델까지 조금씩 다 주행 가능 거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차량은 가장 성능이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일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는 40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이런 것도 기존의 GB60 퍼포먼스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은 부스트 모드를 사용했을 때 490마력, 최대 토크는 71.3kg 포스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고성능 차량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GB60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로서 아이오닉 5와 EV6와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그 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살짝 사정이 다릅니다. EV6 GT와 아이오닉 5N이 나왔기 때문이죠. GB60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N과 EV6 GT에 비하면은 분명히 성능이
낫습니다.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모드를 썼을 때 600마력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치고, 그거 말고 또 변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 회생제동 3.0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이오닉 5나 EV6 부분 변경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변경을 하면서 이 회생제동 3.0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GB60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차량이잖아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전기차에 쓸 수 있는 최고의 기술들은 거의 다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니발이 제 앞으로 들어온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잖아요. 저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않았는데도 감속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게 다 회생제동 3.0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을 하면서 들어간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VGS인데요. VGS 가상변속 시스템이거든요. GB70 일렉트리파이드 시승하면서도 VGS가 들어갔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GB70에 들어갔었던 VGS는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처럼 RPM이 쭉 높아가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변속을 해버리는 형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변속 충격을 준다든가 그런 게 없었는데요. GB60에 들어간 VGS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아이오닉 5와 동일한 것이 들어간 것 같아요. VGS 저 지금 켰고요. 가상의 변속 1단에 놓고요.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아보겠습니다. 퓨얼컷 걸렸죠? 2단 넣으면 변속 충격! 사실 제가 아이오닉 5N을 시승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N에 들어갔었던 VGS 기능을 써보는 거는 지금 이 GB60 퍼포먼스에서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는 건데 재미는 있네요. 내연기관 그 느낌이 은근히 되게 물씬 풍깁니다. 그런 모션 같은 것들을 되게 열심히 연구했다는 것이 딱 봐도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좀 퍼포먼스라는 느낌에는 좀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앞 차량과의 거리가 좀 멀어졌잖아요. 잠깐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돌리고 가속 페달 꾹, 부스트. 500마력이라는 게 애들 장난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빠르게 튀어나갑니다. 잠깐의 재미를 맛보기 위해서는 사실 500마력도 차고 넘치는 출력이죠. 아까 전에 가속 페달 꾹 하고 밟았을 때 너무 빨리 튀어나가니까 중간에 가속 페달에서 살짝 힘을 덜 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아이오닉 5N이나 EV6 GT에 비해서 성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버려두고 이 차만 놓고 봤을 때 파워트레인 짜릿합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이 이렇게 제동까지 다 알아서 해주고 저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무게가 거의 2.2톤이 되는 상당히 무거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을 통한 차량의 거동을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차가 그렇게까지 무거운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얼마나 퍼포먼스를 즐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타고 다니기에는 필요 충분 이상의 성능은 지녔다. 뭐 히든 드리프트라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차를 좀 뒤를 날리면서 다니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물론 아이오닉 5N에 들어가 있는 커스터마이징에 비하면은 조금 간소화되어 있는 거지만 되게 핵심적인 요소들만 꼬집어서 여기에다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리 만족도 가능은 하다. 에이다스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차선 중앙 유지 장치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같이 작동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일반 국도에서 따로 눌러줬어야 됐어요. 앞 차량이 들어오니까 부드럽게 감속해주고요. 앞 차량 사라지니까 가속을 뭐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가속을 해주네요. 전반적으로 가속과 감속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안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보면요, 네,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경고가 뜨는데 정전식 스티어링 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도에서 구현이 안 되고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방향지 시등을 점등했을 때 차선을 알아서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요. 네, 이 정도 도로에서는 정말 무리 없이 차선 중앙 유지해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현대차 그룹 차량들 에이다스를 실제로 활용해보면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딱히 흠잡을 만한 부분은 없다. 이제 기술만 조금 더 고도화되면 되겠죠. SDV 발전으로 향해 나아가면서 이것도 점점 고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에이다스 기술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는 느낌입니다.
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더러운 노면에 와 봤는데요. 과속방지턱. 어허, 여기는 조금 빡센 과속방지턱입니다. 어허, 이 시승 차량에는 현대차에 있는 모든 최신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이 차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GB60이 싱글모터 사양, 걔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고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20인치 휠 사양에도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퍼포먼스 사양에는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어떻느냐 하면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휠 21인치짜리거든요. 편평비도 상당히 작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름부터가 퍼포먼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체 성능, 좀 더 이 드라이빙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는 세팅이거든요. 제 엉덩이 쪽이 거친 노면 쪽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 올라와요. 시트를 통한 진동은 있긴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편평비가 낮고 사이즈가 큰 휠을 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잔진동 같은 것들을 아주 그렇게 잘 거슬러 주기는 살짝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도움이 좀 클 것 같긴 한데, 네, 과속방지턱과 같이 좀 큰 충격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법 나쁘지 않게 충격을 감수해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낮은 속도로 지나갔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세팅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승차감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부로 잔진동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지금 여기도 아스팔트가 되게 많이 갈라져 있는 곳이었잖아요. 하체가 진짜 탄탄하게 튜닝을 한 차량처럼 막 노면을 탄다는 느낌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도 나름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진동 같은 것들을 전달은 해주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좀 고급진 느낌으로 전달을 하려고 되게 노력한 세팅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지나왔던 노면을요, 인디비주얼 모드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제가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서스펜션을 다 하드 세팅으로 바꿔놨거든요. 확실히 아까 전보다는 충격이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과를 살짝 덜 거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퍼포먼스 사양 기준으로 해서는 확실히 휠 트래블이 살짝 짧은 되게 타이트한 그런 차량을 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얻긴 얻는데, 댐퍼단에서 되게 그 느낌들을 부드럽게 고급지게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이 일단 이 더러운 노면에선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노면에선 어떤 느낌을 보여줄까요? 드라이브 모드는 다시 컴포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야트막한 과속방지턱 지나가 볼게요. 오, 상당히 많이 지워준다는 느낌으로 지나갔습니다. 되게 잘 닦여진 포장 도로지만은 뭐 중간에 좀 갈라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는데요, 기분 나쁘게 전달해주지 않아요. 시속 50km 과속방지턱, 네, 실내로 좀 충격이 전달되는 편인데요. 그런데 노면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해준다 치더라도 그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고급진 차량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요, 이 차량의 무게가 뭐 물론 묵직하죠. 물론 묵직한 것도 어느 정도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돌아나가요. 차체가 조금 묵직해서 살짝 무서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무서운 느낌이 무색하게 네, 이렇게 높은 속도로 돌아도 뭔 문제 있냐는 듯한 그런 느낌. 일단은 롤하고 피칭 자체를 상당히 좀 억제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차량이 암만 스포티하게 꾸몄다고 해도 결국에는 아이오닉 5 EV6 이런 차량들하고 같은 베이스인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아이오닉 5N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만간 뭐 GB60의 마그마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그러한 모델들을 이제 좀 고민하고 설계를 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하체가 받쳐주는 그 포텐셜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에서 어떤 감각을 느꼈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좋아 죽지 못했던 독일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의 느낌이 나거든요. 물론 경쾌함은 없어요. 예, 아무래도 무게가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경쾌함까지 느껴지진 않지만, 전반적인 하체 포텐셜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타고 싶다 하면은 굳이 퍼포먼스를 선택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전에 싱글 모터를 시승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싱글 모터의 승차감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느덧 석양이 지고 있고, 뭐 가서 차 세워두고 카메라 뻗치고 하면 해가 질 것 같아서요, 차량 안에서 엔딩 멘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정말 좋습니다. 제네시스의 유일한 전용 플랫폼 전기차이기도 하고요, 중형 EGMP 플랫폼에서는 최고의 아웃풋이죠. 내장재의 고급스러운 오디오, 이번에 진짜 오디오를 엄청나게 빵빵하게 바꿨어요. 거기에다가 파워트레인의 성능, 에이다스의 성능, 회생제동의 편안함, 승차감에 이어서 하체 세팅까지 프리미엄 브랜드가 갖춰야 되는 것들을 좀 생각들을 해보면은 다 아낌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EGMP, 현대차 그룹이 자랑하는 이 EGMP 플랫폼에 800V 아키텍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충전 효율 도 상당히 높죠. 퍼포먼스를 위해서 주행거리를 조금 버리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 시승 차량의 가격이 9,300만원, 그리고 이 퍼포먼스 사양의 경우 아무런 옵션을 더하지 않아도 대략 한 7,300~400만원 정도 하거든요. 프리미엄한 것들을 아무리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가격대, 그 레인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녀석들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전기차 모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BMW의 iX3 8천만원 초반대입니다. 프로모션 받고 뭐 하고 하면은 아마 7천만원 초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퍼포먼스 사양의 깡통 모델하고도 바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물론 퍼포먼스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GB60만큼의 성능을 뽑아내진 못하겠죠. 하지만 BMW라는 브랜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퍼포먼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일단 차량의 크기 자체도 크죠. 원래 GB70하고 비교가 되는 녀석이니까요. 아우디를 보면은 Q4 e-tron이 뭐예요? 풀옵션 9,300이랬잖아요. 이 차 가격에 조금만 더 보태면 Q6 e-tron 꽈트로 모델을 살 수가 있습니다. 듀얼 모터 사양인 거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뭐 Q6 e-tron도 판매와 동시에 프로모션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성능으로서 맞대결 하겠다, 성능으로 강대강 대결을 펼치겠다 그래버리면요, e-tron GT가 있습니다. e-tron GT 할인율이 4월달께 보니까 어마무시하던데요. 1억 원 초반대도 구매가 가능하겠던데요. 퍼포먼스로 넘어가서 e-tron GT랑 비교하면 솔직히 비교가 안 되긴 하죠, GB60이.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가까운 적은 내부에 있거든요. 당장 퍼포먼스로 맞대결을 펼치려고 하면은 아이오닉 5N하고 EV6 GT가 눈앞에 아른거린단 말이에요. 같은 플랫폼 쓰고 있는데 출력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을 봤을 때 사실 GB60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차는 좋다니까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프리미엄한 차량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GB60한테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킥입니다. 킥. 이 요소 저 요소 다 고려해봐서 생각해보면 차는 좋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아니면 안 돼 할 만한 명확한 킥 하나가 그게 부족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BMW의 iX3라든가 아니면 아우디 Q6 e-tron 이런 것들은 일단은 국내에서 판매될 때 킥이 명확한 게 하나가 있죠. 네, 수입차라는 거, 독삼사라는 거. 근데 GB60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 있느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아주 그렇게 명확하게 빡 할 만한 킥은 없긴 해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하나 조금 더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첨단 기능, 신기능 이런 것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좋은 차들, 자 플래그십 이런 차들에 선제적으로 붙고 나서 그 밑에 차량들로 파생되는 게 일단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GB60 같은 경우에는 VGS,
아이오닉 5N에 있던 거 넘어온 거죠. 회생제동 레벨 3, 이거는 EV3에서 있다가 넘어온 거죠. 아주 새로운 기술은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GB60 마그마입니다. 제네시스가 고성능 디비전인 마그마를 출범을 하면서 모터스포츠, 내구 레이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열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그마가 처음 붙는 차는 아마 바로 이 GB60이 될 겁니다. 제네시스가 이 GB60 마그마에 진짜 엄청난 킥을 한 방 빡 때려받고, 핵심적인 거는 마그마는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걔 마그마 가지라고 주고 몇 가지 기술들만 이 GB60에다가 조금씩 얹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되게 메리트 있는 차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오닉 5N이나 EV6 GT를 통해서 고성능 전기차를 입문하고자 하셨던 분들. 그런데 아이오닉 5N이나 EV6 GT가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안 타봤긴 하지만 타본 사람들 얘기로는 승차감도 되게 불친절하다고 해요. 그렇게 타자고 하니 좀 겁이 나는 거지. 내가 입문인데 이렇게까지 본격적인 차를 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최고 출력은 그들과 비교해서 낮지만 그래도 500마력이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부분 변경된 GB60의 퍼포먼스 사양 시승해 봤고요. 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나온 이후에 상품성이 좀 보강이 되든 아니면 2세대 GB60이 나오든 간에 명확하게 이 차 아니면 안 돼 할 만한 킥이 이 GB60에 들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